지역 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김가빈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적 측량이 시작된 순간부터 여러 가지 혁신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자평판의 도입. 둘째, GNSS 측량의 도입. 세 번째가 오늘의 발표 주제인 드론 지적 측량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이 활용되는 범위를 네 가지 키워드로 압축해봤습니다. 첫째, 미디어. 미디어 촬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environment. 환경 분야의 수종 조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agriculture. 농업 부분의 병충해 지도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공간정보 사업의 주축인 디지털 트윈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연구가 증가되면서 드론을 활용한 연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드론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행정구역 간 겹침 이격 방안을 정비하거나 지목 변경 업무에 적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적 측량에 적용하여 이동 성과량을 결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세계 측식의 변환 이후 여전히 많은 소관청 담당자들이 성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가감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감 지역은 세계 측직의 변환 이후 급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계 측직의 변환 규정에 있습니다. 세계 측직의 변환 방식은 수관청 단위의 기본 변환과 사업지구 단위의 평균 편차 변환 방식이 있습니다. 소관청 변환은 공통점을 선정하여 소관청 전체를 기본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평균 편차 변환 방식은 기본 변환된 지역에 각 지역에 보이시는 편차량을 더하여 최종 성과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 편차 변환 방식은 각 지역의 이동량이 제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환구역 간 겹침, 이격이 발생하고 연속 지적도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소관청 변환을 채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감 지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후 지적 소관청 담당자들이 성과량 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사례가 그에 해당합니다. 해당지는 기장군 정관읍 등령리 238번지입니다. 해당지는 현황이 없는 농경지인 것을 고려하여 기준점 성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였으나 2022년 경계보원 측량 당시 세계 측직의 관측 성과와 변환 성과의 편차량만을 반영하여 X좌표 20cm, Y좌표 50cm의 이동 성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적 소관청 담당자들이 성과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이전의 성과를 따라가야 하는 특성 때문에 성과 결정에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기장군은 세계 측직의 변환 이후 매년 100건 이상의 가감 지역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20건, 2022년에는 133건, 2023년에는 126건, 2024년 9월 기준으로는 89건의 가감 지역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 측직의 당시 생성된 가감 성과 수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성과량이 맞는 지역도 있지만 앞에서 보시는 사례처럼 편차량만을 적용해 무분별하게 가감 지역을 성과 결정한 사례도 많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지도는 세계 측직의 변환 이후 기장군 내 성과 결정이 완료된 지역들을 지도한 것입니다. 이는 기장군 전체 필지 대지수 21%이며 아직 기장군 내 성과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는 세계 측직의 변화 성과와 관측 성과의 차이를 나타낸 곳으로 이러한 편차량이 큰 지역은 추후에 성과 변동이 될 가능성이 많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입니다. 본 연구의 절차는 작업계획 수립, 대공표지 설치, 정사영상 및 3D 모델 제작, 현령 추출, 성과 검증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지역은 세계 측직에 변한 이후 성과가 정해지지 않은 1과목 탕리 236번지 1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기체는 DGI사의 M300RTK로 해당지가 도농 복합지역인 것을 고려하여 종중복도 80에서 75%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GSD는 지상 표본거리를 나타내는 말로써 이는 영상의 한 픽셀당 실제 지상거리를 나타냅니다. 드론 지적 측량 규정에서는 GSD를 5cm 이하로 설정하게 되어 있고 저는 GSD를 1.26cm로 설정하여 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사영상과 3D 모델 제작을 위하여 가로 방향 1번, 세로 방향 1번, 총 2회 촬영을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GCP는 5점, CP는 3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정사영상 및 3D 모델 제작을 완료하였고 건물이나 도로, 담장과 같은 명확한 고정물을 중심으로 경계 노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처마 2개가 겹쳐 담장이나 건물 외벽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D 모델을 활용하여 직접 경계 노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현황 추출한 결과입니다. 성과 검증은 GNSS 측량 규정 제8조에 따라서 15초 이상 2회 이상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성과 검증을 위하여 오른쪽 보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경계도화 자료와 현황 추출 자료를 중첩하여 A, B, C 세 구역으로 나누어 성과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드론 지적 측량 규정에 따르면 지적 측량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 오차 범위는 지적 측량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지는 축적 1200분의 1 도해 지역으로 허용 오차 범위가 36cm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A구역 성과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대 오차 7cm, 최소 오차 1cm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평균 연결 오차는 4cm로 나타났습니다. B구역의 평균 연결오차는 6cm로 나타났습니다. C구역의 연결오차 또한 평균 3cm로 나타났고 드론 정사영상 경계도화 자료와 GNSS 현장 검증한 자료가 모두 오차 허용 범위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지의 성과를 결정해 보았습니다. 해당지는 지역 측직의 당시 X좌표 마이너스 1.5m가 밀린 지역으로 앞의 자료를 활용하여 X좌표 마이너스 1.1m, Y좌표 10cm로 성과를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지역은 1과목 문동리 1원입니다. 해당지는 GNSS 측량 자료와 경계도화 자료, 지역 측직의 당시 토탈 스테이션으로 측량한 자료를 미러링하여 종합적으로 검증해 보았습니다. 해당지 또한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A, B, C 세 구역으로 나누어 성과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A구역 성과 검증 결과 연결 오차는 평균 3cm, B구역의 평균 연결 오차는 4cm, C구역의 평균 연결 오차는 3cm로 나타났습니다. 해당지 또한 경계도화 자료와 GNSS 측량 자료가 모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역 측직의 당시 기준점 성과로 결정됐던 지역의 성과를 세계 측직에 변한 이후 X좌표 10cm, Y좌표 20cm로 성과 결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드론을 활용한 지적 측량은 해당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성과 또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 제조사 지구 및 지적 확정 측량 같이 대규모 지역을 측량할 때 토탈 스테이션보다 더욱 신속한 자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통이 되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드론을 활용한 경계도화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적 측량 성과 검사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첫째, 세계 측직의 변화 이후 이동 성과량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 둘째, 세계 측직의 변화 성과와
관측 성과가 평균 30cm 이상인 지역. 세 번째는 주거지나 측량이 자주 들어오는 도해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은 드론 현역 추출 검증표를 만들어 드론 정사 영상, 3D 모델, 지역 측지계 측량 자료, 현역 추출 자료, GNSS 자료를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를 등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각 개별 플랫폼을 만들어 드론 정사 영상을 등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적 측량에 사용되기보다는 공간정보 업무에만 사용되는 실태였습니다. 가강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방안 또한 달랐습니다. 랜디고, 캐드, QGIS 등의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가강 지역을 지도화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K지오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동 성과의 범위를 그리고 여기에 이동량을 입력한 다음 각 기준점에 현 차량을 입력하여 지도화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드론 정사 영상을 등재하는 플랫폼도 모두 다르고 가강 지역을 관리하는 방안도 다른 실태입니다. 저는 이를 일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답이 LX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샘플로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LX 플랫폼은 이번 달부터 드론 정사 영상 구축 기능을 탑재하여 드론 정사 영상을 등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적도와 앞에서 연구한 최종 성과량, 각 기준점마다의 편차량을 입력하여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LX 플랫폼은 지적 측량 수행자와 성과 검사자 간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성과 공유가 가능하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비주얼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면 지적 측량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 측량은 초기 구축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 자료 현행화가 필요하며 드론 자격증 취득이나 후처리에 필요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드론 교육 예산을 교부받아 담당자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이게 해결된다면 이러한 한계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조심하라. 처음 한 걸음이 장차의 일을 결정한다. 세기 측지계와 드론 지적 측량이 도입된 지금 저희 연구가 이러한 발판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드론 사업과 가강 지역 관리 방안에 대해